긍정적 화근을 들어도, 긍정적 생각을 하려 해도 끌어당김이 잘 안되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이미 당신은 끌어당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못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죠. 하루에 100번 서라, 그런 방법도 있고요. 매일 감사함을 생각하라, 그런 방법도 있죠. 그리고 상상하라, 그것이 당연하게 느낄 만큼. 잘 되던가요? 상상은 하지만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정말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지는 않던가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일어나는 원리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지요. 뇌과학, 양자역학 등 그렇구나 하다가도 나한테 접목시키자니 뭔가 동떨어진 느낌? 다시 말해, 끌어당김의 성공자들은 나와는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바로 끌어당김을 하려면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특별한 대상이 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생각, 내가 원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상 속의 내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실현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뇌를 속이고 반복적으로 당연하다라는 인식의 차원이 무의식으로 넘어가도록 여러 가지의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죠. 전 이것이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용한 방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다만 효과가 배가 되려면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내가 숱하게 경험하고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지금 끌어당김을 하며 살고 있었구나. 끌어당김이란 그저 삶이 돌아가는 법칙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전에 들었던 수없이 많은 말들이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와닿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끌어당기고 살아왔는지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 타인들의 행동들에 대해 불평, 불만으로 일관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해석하는 관점은 해석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 수만큼의 자기들 세상이 열리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물질을 보고도 우린 수만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자기만의 우주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진리 또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비라고 불리어지는 물질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정도겠지요.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할 때 해당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에 분별, 판단, 해석,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습관화된,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버린 가치관 속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창조해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원리입니다. 작은 성공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자기가 한번 성취했던 경험은 이제 불가능의 영역이 아닌 당연함으로 다가오는 자기만의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에 10kg 몸무게를 늘리거나 줄여보았던 사람에게는 이제 그것이 그럴 수 있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자전거, 수영, 잠수, 요가, 헬스, 명상 등 누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함의 상상 속으로 펼쳐지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봤던 그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그때의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만끽하고 난 뒤의 만족감과 여유를 당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각종 유튜브에서 성공과 부를 이루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된다, 해보니 되더라 라는 말씀이 당연하게 나오고 남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도 이미 끌어당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창조, 판단했던 한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창조하고 싶은 세상도 한 생각을 통해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면 분명 자신이 어두운 안 좋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지금 이대로 좋다면 분명 밝은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연은 찾아내지 못한 필연들일 뿐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듯이 자신이 심은 씨앗과 마음의 밭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의 밭이 옥토인지 자갈밭인지는 본인이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열매를 씨앗으로 심으면 그대로 나는 경우가 있지요. 감자도 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은 세상 열매를 씨앗으로 삼아 심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감사하란 방법이 도출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이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도 기적 같은 수만 가지의 조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짐에 저절로 감사함이 우러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 한 호흡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생명을 불어넣는 현상,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는 사실, 밥 한 번 먹더라도 햇빛, 공기, 물, 농부, 기계, 수저 등등 나 이외의 것들이라 불리는 남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들이 도와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다 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란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자기가 다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때론 그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함이 저절로 들 수 있다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임을 알아차리고 진심으로 다한 감사함의 생각의 씨앗들은 감사하다고 말할 세상이 반드시 열매로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숱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평생 가져보고 싶은 바로 기적 같은 일들이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머리가 아닌 가슴에 울림이 전해진다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맹목적으로 감사해야 좋은 일이 생긴대 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긍정적 생각을 해야 좋은 거래 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만 생각해 보면 저절로 당연히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서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넌 커서 뭐가 될래? 엇박지르는 그 씨앗이 어떤 열매로 맺힐까요? 옛날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며 혼을 내고 있었지요. 그때 나이 많은 옆 동네 고생이 지나가다 매 맞는 아이에게 넙죽 큰절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고승에게 여쭙습니다. 아니 스님, 이놈이 뭐라고 스님께서 큰절을 하십니까? 글쎄. 아이도 갑작스런 이 사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님은 그저 말없이 자기 갈 길을 재촉할 뿐입니다. 다급해진 아이 아버지는 아무래도 스님이 저렇게 한 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가든 스님 앞을 가로막고 간절히 빕니다. 스님, 제발 부탁이니 우리 아이에게 왜 큰절을 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며 간곡히 절실히 간절하게 물어봅니다.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였는지 고승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당신의 아이는 나라를 살릴 정성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한 뒤 혼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아버지와 아이는 그저 서로 말없이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네가? 내가? 이후 아버지는 아이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예전과 같이 똑같이 혼을 내려다가도 불현듯 스님 말씀이 떠올라 그래, 정성이 될 아이라고 했어. 높으신 스님이 거짓말 할 리가 없지. 분명 내가 모르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게야. 정성이 될 아이라는데 어찌 내가 감히. 이후 아이도 점점 아버지가 자신을 존중해주는 모습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정성이 되었고 아버지와 아이는 수소문 끝에 예전 그 스님이 있는 곳에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정말 말씀대로 정성이 되었습니다. 스님. 스님이 가만히 아버지와 아이를 바라보다가 당신이 정성으로 키웠네 그려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때 맡고 있는 한 아이가 안타까워 자기 생각에 빠져있던 아버지를 잠시 멈추게 할 생각으로 큰절을 하게 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오며 그 이유를 당신이 물으니 정성이 될 아이다 라고 말한 것 뿐이랍니다. 그러니 정성이 된 것은 오로지 당신이 아이를 정성으로 될 아이로 대했기 때문에 시작하였고, 아이도 자기 스스로 나는 정성이 될 사람이다 라며 굳게 믿은 신념이 결국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게 될 테니까요.